여야가 미디어 관련법을 6월 중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 원달러 환율이 1,570원까지 폭등하고 코스피는 1,01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을 6월 중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쟁점 법안 직권 상정의 일부 직전에 놓였던 국회가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을 6월 중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대충돌 한치 앞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막판 단판을 갖고 이 같은 처리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장의 결심에 따라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인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 법안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이달 초 국회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설치한 뒤 100일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어 정상적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고 이어 각 상임위도 잇따라 개회하는 등 국회는 입법전쟁 3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여야가 막판 미디어 관련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언론 노조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노조는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 방송노조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언론악법 폐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언론 노조는 다만 지금과 같은 전면 제작 거부 방식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는 대신 앞으로 촛불 집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계속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3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환율이 1,600원 가까이 폭등해서 1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주가도 폭락해서 지수 1000선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3월 금융시장에 극도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6.3원 오른 1,570.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998년 3월 11일 1,582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 환율은 8원 오른 1,542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한 때 1,600원 선에 바짝 다가선 1,5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당국의 개입으로 1,570원대로 밀렸습니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610.89원으로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44.22포인트 하락한 1,018.82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5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5포인트 하락한 349.71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금융 불안과 국내 산업 생산 25% 감소 등 온갖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7%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3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8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지만 전달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30.9%나 줄어든 22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산업 생산이 25%나 급감하면서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1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부품,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5.6%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13.8%를 경신한 뒤 12월 마이너스 18.7%에 이어 3개월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제품 출하 역시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한 반면에 생산 제품 재고는 0.4% 늘어 재고가 출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1.5%로 전월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25.3%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월 건설 기성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지만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의 주택이 크게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5.0%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모두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길에 올라서 아시아 전역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 치중됐던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동남아시아, 중앙, 서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으로 넓힐 것이라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오는 6월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특별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 측이 지난달 28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완화 문제를 협의하자면서 회담을 제의해온 것을 유엔사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북한과 유엔사가 회담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6년 반 만입니다. 수술 환자에게 항생제를 남용해서 내성에 따른 병세 악화를 불러온 병원과 의사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0대 민모 씨가 서울의 한 병원과 의사 전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생제 부작용을 인정해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3년 척추인대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수술 후유증에 따른 2차 수술에서 항생제 내성이 확인돼 3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가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남아공, 콩고 등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습니다. 각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지역 내 폭력을 중단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춤과 노래로 반 총장의 방문을 맞이한 콩고의 난민촌으로 먼저 가봅니다. 콩고 고마 외곽 지역에 위치한 키바티 난민 캠프를 방문한 반 총장은 정부와 유엔 평화유지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Full sympathy, na mimi ninawatia ndani ya roho yangu, and particularly for young children, all humanitarian workers stand behind you to support you, to bring hope to you.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에 도착한 반 총장. 콩고 동부 지역에서 반군 소탕 작전을 벌여왔던 루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반 총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뒤 루안다와 콩고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연구원들이 북극 빙하의 두께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북극해에 도착했습니다. 3명으로 이뤄진 연구단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직접 빙하를 돌아다니며 차감기를 이용해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버리며 북극곰들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이번 결과를 통해서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게 될지 예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달 쌀가 파동으로 쌀 생산을 거부해왔던 베네수엘라의 정미 공장. 이에 대해 차베스 대통령은 모든 쌀 공장에 대해서 군 당국이 장악해 가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y se niegan a producir, a procesar, pues, y a empaquetar, que es lo que ellos hacen, lo más fácil, el arroz para el consumo, bueno, del plato del venezolano.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군이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될지 언제까지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오후에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